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2023년 광주 태중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해 보자면 이번 태중고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저희가 시험 대비를 진행하면서 풀어왔던 제 교재와 한 90%의 적중률을 자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중 문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항이 다 적중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중 17번과 18번, 20번은 유사 유형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90%로 적중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7번, 18번, 20번이 꽤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제가 89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등급 컷은 81.9점, 3등급 컷을 71.6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 태정고 이번 시험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좋은 시험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고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항은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와 굉장히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만 열심히 파고들었어도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이라서 부족한 친구들은 모르는 문제가 많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풀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라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막혔다든지 계산이 꼬이는 등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험지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문항들을 살펴본다면 17번과 18번, 20번 문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7, 18, 20번 같은 문항은 복소수의 반복적인 순환 구조를 이용한 규칙을 찾아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었다면 쉽게 풀리는 문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문항이었고요. 이 해당 유형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틀리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된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태정고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중간고사를 통해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의 연계율이 매우 높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있는 편이지만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여력이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한 만큼 그 해당 교재를 중심으로 꾸준한 학습이 제일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별력은 규칙성 찾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항들은 대표적으로 알아도 틀리는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맞추기는 어려운 발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를 충분히 학습이 됐다면 이제는 3등급 점수까지 빠르게 올렸으니 1등급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유형을 접하고 풀어보면서 수학적인 견해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끈기를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해서 다양한 문항을 접해보고 풀어보는 훈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기말고사는 바로 도형과의 싸움입니다. 기말고사는 단순히 식계산을 하기보다는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되고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달은 바로 중등도형의 성질부터 시작을 해서 도형의 성질이 고등학교 수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중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6월달에 본격적인 유형풀이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5월달에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은 이 5월달에 중등 도형의 성질을 완벽하게 외우고 익힌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6월달 본격적인 문항풀이에서 해설 강의를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또한 맞출 수 있는 문항수도 늘어날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중간고사를 통해 기말고사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합시다.
중간고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한번 어떻게 대비를 할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학교 교과서 및 프린트의 연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의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도전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한 만큼 이 교과서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걸 마스터하는 걸 제일 관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별력은 규칙성을 찾는 문항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규칙성을 찾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아도 틀리는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발상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를 충분히 학습한 이후부터는 1등급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함으로써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파트의 발상적인 견해를 많이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견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되고 또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시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도 매우 관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말고사는 바로 도형과의 싸움입니다. 기말고사는 단순히 식계산을 넘어서 도형의 성질을 함수에 적용을 하고 방정식에 적용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학생 때 도형이 매우 약했다면 이번 5월 달에 진행할 도형의 성질 파트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또 노력해서 무조건 5월 안에 다 암기를 한다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6월달에 유형풀이에 들어갔을 때 해설 강의를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 또 6월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 개념 수업 때 특히 집중을 해주시고 결석률을 매우 낮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5월 중에 배우는 도형의 성질이 기말고사를 결정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태경고 중간고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기말고사도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중간고사를 분석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고 17번 문항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7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자, 17번 문항을 지금 보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녀석을 허근 g라고 부를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g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g가 i인지 마이너스 i인지는 몰라, 얘들아. 마이너스 i인지 마이너스 i인지는 몰라. 자, 그 상태로 x 세제곱이 1인 녀석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를 거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몇 개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몇 개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개 반복이야. 4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이 나올 때마다 반복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얘는 3개 반복인 거죠. 따라서 토탈 몇 개 반복이 돼요? 12개 반복이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얘는 1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결론적으로 둘 다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2개 반복이어서 답이 1번 8, 8개. 100을 12로 나누면 되죠.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거지? 대부분이 복잡하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반복 개수만 알고 있으면 최소 공배수는 12개 반복인데 이게 마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가 3번 반복이고 복소수 허근이 i랑 마이너스 i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 1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럼 곱해서 1이 나오려면 얘가 당연히 1이어야 되고 그럼 4여야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 12일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바로 8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인데 이제 18번 문제도
생각보다는 쉬워. 생각보다는 뒷방 쉬워. 잘 봐봐. 자, G1이 있고요. G2는 G1 켤레에 1 플러스 i를 더한 거야. G3는 G2 켤레에 1 플러스 i를 더했다는 건데 이 G2 켤레를 일일이 계산해서 쓰면 있잖아 얘들아. 점점 산으로 갑니다. 다 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잡아봐. G2에 그대로 켤레를 씌우면요. 얘는 G1 1-i 더하기 1 플러스 i라고 돼서 G1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돼요. 네? 어떻게? 얘 전체에 켤레를 씌운 거죠. 아, 그래서 G1과 1-i니까 2라고 나오게 돼요. 네. 이해가니? 자, 그럼 G4는 G3 켤레에 1 플러스 i인데 G3에 그대로 켤레를 씌우면 G1 켤레 플러스 그냥 2죠. 거기에 1 플러스 i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G5라는 애는 G1에 켤레를 씌울 거니까 그냥 다시 G1이 될 거고요. 2는 켤레 씌울 게 없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리고 얘를 켤레를 씌울 거니까 1-i가 나오는데 거기 뒤에 1 플러스 i를 다시 더해야 되잖아요. 이해가니?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G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99라는 애는 G1 플러스 98이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G100은 얘한테 켤레를 씌운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i였잖아. 그치? 얘한테 켤레 씌우면 그냥 G1 켤레 더하기 98 더하기 1 플러스 i라는 게 될 거고 위아래를 빼달라는 거지? 이해가죠? 위아래를 빼주니까 G1 켤레 마이너스 G1 얘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G1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썼어? 네, 1 플러스 i네. 쏘리. 얘한테서 얘를 뺀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G1 빼기 G1 켤레 빼기 G2 켤레라고 하면 이게 몇 i가 나와야 돼요? 지원 혈액이 G1 켤레에다 G1을 빼면 4i. 마이너스 4i 아니니? 아니네 4i네 미안 4i가 될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5i라는 꼴이 되겠죠. 이 녀석을 이제 뭐 할 거야? 제곱을 해줄 거니까 우리는 뭐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10i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14가 되죠. 이해갑니까? 이게 너네 교과서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신사고 교과서에 컴퓨터 있고 버튼 계속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라고 나왔던 문제. 그 문제의 변형인 겁니다. 기억나니? 내 교과서에 막 컴퓨터 있어가지고 버튼 졸라 누르면 복소수가 뭐가 될까? 막 이런 문제 있었어. 유형인지도 있어요. 유형인지에도 있죠. 그거 변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훨씬 쉽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죠. 다 이상한 규칙 같은 거 규칙 M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 제곱에 와보면 그래서 이런 거 복소수 규칙 찾아서 푸는 연습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된 친구들은 이 태경고 시험에서 아마 1등급을 무난하게 먹었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 학교가 지금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서 거의 80%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부럽다. 변별력을 여기에서 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 다음 20번.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쉬워. 자, fn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n 플러스 1에 i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i의 n제곱이라고 나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기억을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가 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밑에다 쓰면 헷갈리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한번 써보면 얘는 n 플러스 1에 i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i의 n 플러스 2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 제대로 썼는데? 아, 여기에 n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고 빼기를, 위아래를 빼기를 해주면, 저기도 N 플러스 1. 그러네요. 고마워요. 자, 위아래를 빼기를 해주면, 얘네들이 똑같이 빼기가 될 거라,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는 마이너스 가로 n 플러스 1에 i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아니라 빼기겠군요. 빼기 n 플러스 1에 i의 n제곱 얘네들이 빼주면 2의 i의 n 플러스 1제곱이 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n 플러스 1에 i의 n 마이너스 n제곱으로 묶어주면 i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사이좋게 사라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i의 n 플러스 1제곱만 남게 될 건데, 그럼 얘는 평상수너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n 플러스 1이 2거나 4면 실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i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2의 i의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실수일 수도 있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니은으로 왜? 뭐? 해도 돼? 응. 자, 다음 니은으로도 가볼 건데 지금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이거 잠깐만 규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할게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니은이랑 디귿을 잘 봐봐. 니은 디귿이 관련이 깊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을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눈치펀치가 있으면 니은이 맞으면 디귿이 틀려야 되고요. 디귿이 맞으면 니은이 틀려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것은 추릴 수 있어야 돼요. 알았니?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부터 해보냐면요. 디귿부터 해봅니다. 디귿이 그나마 찾기 쉬워서요. 자, 디귿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디귿을 보면, 자, fn이라는 애가 지금 n 플러스 1에 i의 n제곱 마이너스 n에 i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f의 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n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i의 n 플러스 2고요. f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3 i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3 f의 n 플러스 4는 n 플러스 4의 i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3의 3이 아니라 숫자가 바뀌었네. 3의 i의 n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애들끼리. 그러면 i의 n 플러스 1로 묶었다고 치면 얘가 완전히 소거되죠? 자, 사이좋게 없앨 수 있는 애들 먼저 없앨게요. 얘네들이 뭐야? 내가 뭘 잘못 썼나? 얘는 살려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둘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1, 2, 3, 4 0, 1, 2, 3 차수가 다른데? 차수가 더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썼네?
잘못 지웠네. 미안. 아무 생각 없이 지웠네. 자, 차수가 요렇게 왼쪽 대각선들이 똑같은 거죠. i의 차수가. 요렇게 계산이 되면은 우리가 요렇게 해서 얘 일단 가만히 내비두고 n 플러스 1에 i의 n제곱 내비두고요. 자, 그럼 요렇게 둘이 계산이 되면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 먼저 지워서 이렇게 쓰고요. 얘네 둘이 지워서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2 나오죠. 요렇게 둘이 지워서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3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i는 4번 반복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놈이나 여기는 요 놈이나 똑같아야 돼. 이해가니? 똑같아야 돼서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게 돼. 그럼 얘네들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원래 얘네들을 뺐을 때 플러스 2가 나왔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마이너스 2의 i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2로 묶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i n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1제곱 i의 n 플러스 2제곱 i의 n 플러스 3제곱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응? 숫자를 하나하나 한번 넣어봅시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배웠을 때 4개 반복이고 그 4개를 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1이 나온다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보면 얘한테 마이너스 2iN을 추가해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2iN을 추가해주면 여기가 알아서 다 사라집니다. 4개가 1, 2, 3, 4 시리즈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i의 n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오케이? 20번의 답이 뭐라고 했지? 2번. 자, 그럼 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이. 자, 다음 니은을 볼 건데요. 자, 이 순서대로 보면 n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1을 넣은 거죠? 자, 그러면 F1에서부터 F4까지 더한 거는 마이너스 4i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에서부터 8까지 나오려면 n에다가 몇을 넣으면 되죠? 5를 넣으면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의 i의 5제곱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4i니까 마이너스 8i가 나오겠죠. 그럼 순호수가 되죠?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얘는 사실 디귿 먼저 한 다음 니은으로 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겁니다. 20번은 2번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게 좀 더 좋은 문제였으면 니은 자리에 디귿 보기를 넣고요. 디귿 자리에 니은 보기를 넣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니은 대신에 8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4 정도까지 가게 하고 다 구해줘. 이거 좋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좋아. 규칙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좋아. 마이너스 4i가 뭐 한다는 거야?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4i 곱하기 10이라면 되잖아. 바로 그렇게 출제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고요. 저는 얘네 시험에서는 20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저 노가다에서 들었어요. 이거 그냥 멋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 못하게 하려면은 한 40, 40 저 넣어야 근데 됩니다. 규칙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찾았어요? 네. 네.